이용당한 중년 여성의 최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51살 중년 여성이 젊은 남자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끔찍한 사기극이거든요.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잔혹한 진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복수극까지 모든 걸 들려드릴게요. 김영희 씨는 51살로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한 거예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25살 딸 수진이가 걱정했지만 영희 씨는 당당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이혼 후 영희 씨는 작은 분식점을 차렸어요. 이혼할 때 받은 재산분할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낡은 상가를 임대해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영희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지만 영희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하나 싸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영희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어요. 그래서 단골들이 영희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장님,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일하느라 바빠서요. 실제로 영희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그런 영희 씨에게 변화가 생긴 건 작년 봄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4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네, 어떤 김밥 드릴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참치김밥이 인기가 많아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남자는 김밥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남자는 최준호 씨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인근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부터 준호 씨는 정말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영희 씨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영희 씨의 작은 변화도 알아챘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영희 씨한테는 새로웠어요. 이혼한 남편은 이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몇 주 후에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저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영희 씨는 고민했어요.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준호 씨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호 씨는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엔 누나,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숙한 여성이 더 매력적이에요 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밤에는 영희 씨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은밀한 스킨십도 아끼지 않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감정을 경험하게 해준 거죠. 준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장님, 저 혹시 착각하는 걸까요? 뭐요? 사장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영희 씨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 씨, 저는 나이도 많고 이혼한 여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사장님의 마음씨에 반했어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나한테는 누나가 20대보다 훨씬 섹시해요. 이런 노골적인 칭찬에 영희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혼 후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이 마약같이 달콤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누나 몸매 정말 환상적이에요.
영희 씨도 준호 씨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거든요.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영희 씨를 정말 아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위로해줬어요. 누나 정말 사랑해요. 영희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몇 달 후 준호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나, 우리 결혼할까요? 정말요? 영희 씨는 정말 기뻤어요.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딸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딸 수진이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가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걱정이 됐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나,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잠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해요? 3천만 원 정도요. 곧 갚을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고민했어요.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가게 돈을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영희 씨는 가게 운영 자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준호 씨, 돈은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 죄송해요. 사업이 좀 늦어져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어요. 누나, 정말 죄송한데 또 도움이 필요해요. 또? 이번엔 정말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요. 이번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돈이 없어요.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담보 대출이요? 네, 계약만 성사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고민했어요. 너무 큰 위험 부담이었거든요. 준호 씨는 영희 씨를 완전히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해주던데. 다른 여자들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들 말이에요. 준호 씨는 교묘하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서 영희 씨를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누나만 믿고 있는데 누나가 날 의심하면 어떡해? 준호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누나를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영희 씨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고마워요, 누나.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그 후로 준호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준호 씨, 요즘 왜 이래요?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 달 후 준호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영희 씨는 준호 씨 회사를 찾아갔어요. 최준호 씨 찾아왔는데요. 최준호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 없어요.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준호 씨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고민하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당신만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조직이요? 네, 중년 여성만 골라서 접근하는 전문 사기단이에요. 당신은 17번째 피해자입니다. 영희 씨는 경악했어요. 그럼 저와의 관계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혼한 중년 여성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해서 접근해요. 외로움, 자존감 결핍, 경제적 불안감까지 모든 걸 이용하죠. 영희 씨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영희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저도 5천만 원 당했어요. 저는 1억 당했어요. 더 끔찍한 건 준호 씨가 영희 씨와 관계를 가진 모든 순간을 녹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자는 피해자들과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약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덫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우리 모두 바보였어요. 완전히 놀아났다고요. 다른 피해자 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수치심을 못 견뎌서 약을 먹었어요. 다행히 발견돼서 살았지만요. 저는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거라서 이혼당했어요. 각자의 아픔이 너무 컸어요. 영희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가게 운영 자금도 없고 담보 대출 때문에 가게도 뺏길 위기였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딸 수진이가 사실을 알고 화를 냈어요. 내가 반대했을 때 왜 안 들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속은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게도 없어지는데. 영희 씨는 정말 막막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놈을 잡아야죠. 피해자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저는 수사 방법을 알아요. 저는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희 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저는 음식점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정보든 증거든 뭐든 수집해 볼게요. 피해자들의 복수는 정말 치밀했어요. 우리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전직 형사 출신 피해자가 제안했어요. 그자의 신상 정보를 다 파헤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예요. 얼굴, 이름, 주소, 가족 정보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자가 협박용으로 찍은 영상들, 우리가 역으로 그자의 치부를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영희 씨가 단골 손님들한테 물어보니 유용한 정보가 나왔어요. 그 남자요? 다른 동네에서도 봤어요. 어디서요? 효문동 쪽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 준호 씨의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마침내 준호 씨가 체포됐어요. 최준호 체포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잡혔구나. 피해자들은 정말 기뻤어요. 재판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됐어요. 준호 씨는 중년 여성들은 외로움 때문에 쉽게 넘어온다. 특히 이혼한 여자들은 자존감이 바닥이라 조금만 관심 보여주면 뭐든지 해준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피해자들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냐는 질문에는 돈 많은 중년 여자들이 젊은 남자한테 돈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 반박했어요. 영희 씨는 그 순간 정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은 일부밖에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영희 씨는 가게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포장마차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예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줬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단골 손님들의 도움으로 영희 씨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지금 영희 씨는 작지만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영희 씨는 예전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준호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 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중년 여성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절대 혼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